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자 역전세 정말 생각하기 싫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역전세를 내 부동산이 투자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역전세가 나왔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인데요. 부동산 투자자가 역전세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9년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경험한 바를 또 여러 가지 또 이론적인 지식과 같이 겸비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내가 투자한 매물이 역전세를 당하지 않는 그런 매물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PD수첩이라든지 추정 60분 같은 데 보면 역전세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갭 투자 이렇게 투자 투기꾼들이 이렇게 잠적해서 기존에 있던 전세입자분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참 정말 저런 나쁜 X들이 정말 있구나. 참 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괜히 전세금 주고 들어갔다가 정말 한 푼도 못 받고 나올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참 그분들 어떻게 하나. 참 어떤 분들은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을 했었어야지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고 또는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그 사연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반대로는 제가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또 이렇게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투자한 부동산을 어떻게 역전세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내가 전세갭 투자를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전세 금액 대비해서 추후에 2년 정도 뒤에 이제 전세가 계약이 끝나서 다시 이제 재임대를 놓게 되는데, 그때 가서 예전 2년 전보다 전세 금액이 떨어진 그런 게 바로 역전세라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세입자를 다시 계약을 하거나 또는 기존 세입자분하고도 재계약을 했을 때 오히려 내가 가진 돈을 그분에게 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역전세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여유자금이 없다면, 내가 전세갭 투자를 했는데 여유자금이 없고 내 부동산 오를 거야 이렇게만 막상 하신 분들에게는 역전세가 온다면 다시 어떻게 빚을 내서 돈을 준다든지 빌려서 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부동산을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라는 의미가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거의 절대적인 핵심 이유가 아닐까. 여러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말을 하고, 저도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강의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입주 물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좌우되는 게 거의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매매가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미래의 가치, 이 부동산의 미래 가치라 얘기하는데, 이 전세 금액은 현재의 가치라는 거죠.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를 투자로 생각하고 빌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가가 2년 뒤에 오를 거야, 나 지금 전세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는 미래의 2년 뒤, 3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지금 현재 가치, 매매 가치보다 더 오를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나중에 추후에 나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현재 전세는 현재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한 이 정도 금액, 지금 내가 한 2억의 정도 전세를 주고 들어왔다 하면 나는 집주인에게 2억 정도를 빌려주고 난 2년 정도 거주를 할 현재의 임대가치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현재 임대가치라는 게 바로 전세, 그런 의미인데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 이런 문제 해결이 아니고, 현재의 내 임대가치가 미래에 왜 낮아지는가, 그게 바로 전세가 떨어지는 역전세라는 거죠. 주변에 내 아파트 말고 더 좋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수요가 폭발해서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소유자들은 골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분양 아파트, 새 아파트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분양가 대비해서 전세 금액이 초반에 많이 낮죠.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분양권 투자를 해서 전세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처럼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그냥 뭐 전세를 주거나 월세로 내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입주 때는 물량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낮아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2년 뒤, 4년 뒤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전세 금액이 원래 매매가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구조가 저는 연속적으로 몇 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분양을 했을 때 새 아파트의 전세 금액은 낮을 수밖에 없다. 투자하는 사람들의 물량 자체가, 전세 물량 자체가 또 쏟아지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내가 투자하는 아파트가 역전세가 되는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거나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아파트에만 투자하자는 겁니다. 아까 그 뭐 전세갭 투자해서 뭐 역전세가 나고, 또는 뭐 갭투기꾼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빌라에 내가 전세를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근데 빌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뭐 정확한 시세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뭐 전세와 매매가 비슷비슷하다. 뭐 이렇게 오히려, 아니면 매매가보다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게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 이제 PD 수첩이라든지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만 하자는 거죠, 투자를요. 그리고 또는 그 아파트 중에서도 20년 이상 된 너무 오래된 구축은 피하고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런 준신축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또 20년 아파트 중에서도 복도식 아파트라든지 구축이라든지 또 그 중에서도 끝집, 뭐 1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탑층 이런 것은 좀 웬만해서는 피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조건 중은 뭐 살기도 좋고 교통도 어느 정도 봐야 될 것이고, 대형마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있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20년 차 이상 되는 아파트의 구축인, 저도 예전에 지금 현재도 제가 지금 그런 데 살고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시세라든지 전세 금액은 계속적으로 몇 년 전과는 거의 오르고 내릴 폭은 별로 없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성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만 투자하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절대적인 그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주 물량, 그리고 최소 앞으로 2년 뒤까지의 해당 동네, 해당 지역에 되는 분양 물량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투자하려는 아파트 평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20평대 아파트, 또는 그 중에 많죠. 23평, 또는 뭐 29평, 뭐 27평 이런 아파트, 그냥 평형수로 따지면 또 30평대는 31평, 33평, 39평, 뭐 요즘에 다양하죠. 자, 내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해당 동네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아파트 평수가 많은 것인가, 정말 이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총 신규 분양 아파트 정도 따지면 그 신규 분양 아파트 중에 소형 아파트, 소형 분양 평수는 몇 평, 요즘 다 나오죠. 30평대는 몇 가구, 그 가구 수를 쭉 따져봤을 때 내 집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어느 평수가 많냐는 거죠. 그것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내가 정말 파악을 해서 앞으로 내가 투자할 곳에 해야지만 앞으로 역전세를 피할 수 있다. 정말 앞으로 주변에 소형 평수가 별로 없는데 내가 소형 평수에 들어간다거나,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소형 평수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동네에는 어느 정도 수요는 있지만 소형에 있는 그런 공급이 적기 때문에 역전세가 조금이라도 올 확률이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렸죠. 소형 평수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1인 가구 이렇게 보고서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소형화되고 핵가족화가 되는 이런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 특히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들이 주고객이 되겠죠. 집도 깔끔하게 올수리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바로 임대가 나갈 것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법칙, 항상 그 동네,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 가장 안 좋은 기본집에 그런 안 좋은 걸 사서 올수리를, 그냥 금매로 사야 되겠죠. 올수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서 임대를 내놓으면 향후 5년, 10년까지는 거의 별 연락 없이 꾸준하게 임대가 나갈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소형 평수, 우리나라 인구 구조 1, 2인 가구에 점점점 집중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자. 네 번째는요, 해당 지역의 발전 문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될 것인가.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산업이 점점 발전할 것인가, 공장이라든지 어떤 기업체가 들어서 이렇게 뭐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거기가.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인가, 또는 교통이 앞으로 뭐 이렇게 발전할 도시인가, 수도권처럼 뭐 GTX가 이렇게 핵심적인 건 아니겠지만 지하철역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지상철, 뭐 트램선, 뭐 엑스코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것이 놓여지는 그런, 여기 없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고, 또 해당 그 구, 대구로 따지면 여러 가지 구가 있죠. 북구, 수성구, 서구, 달서구 뭐 다 있는데, 그 구에서도 대장 동네가 있습니다. 뭐 대구로, 수성구로 따지면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뭐 이런 동네겠죠. 그 동네, 대장 동네에 들어가는 또 대장 아파트,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비싸겠죠. 그렇지만 실패할 확률도 없고 역전세에 날 확률은 더더욱 없다. 수요가 계속적으로 몰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여유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유자금 없이 올인해서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혹시나, 이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혹시나 1,000만 원, 2,000만 원 또는 역전세가 나서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전세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내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여유자금 없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정말 설마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역전세가 나게 된다면 내가 정말 그때 가서 정말 위기에 빠지고 정말 멘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여유자금은 가지고, 저는 대구 지금 제가 다가구주택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가구주택 원룸 시세가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최소 원룸 하시는 분들도 한 2-3개 그런 전세금을 내줄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다가구주택으로만 따지면 말이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사실 지금 여유자금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 여유자금도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또 만에 하나를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드리면서요. 마지막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해당 아파트가, 내가 지금 투자하는 아파트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최소 한 5년 전부터의 실거래가, 매매 실거래가, 전세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자는 거죠. 현재, 그리고 또 현재 네이버에 있는 뭐 호가라든지, 현재 그리고 전세, 매매, 매물 숫자, 지금 뭐 네이버 들어가면 거의 다 나오겠죠. 중복 매물 다 포함해서 나오는데, 반드시 전세 매물이 별로 없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세가 현재 가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세가 나오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2년 정도는 전세금을 주고 살만한 현재 가치가 충분히 임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바로 나간다. 그리고 보통 전체 한 아파트 한 세대수의 한 10% 정도 미만의 그런 매매라든지 전세 그런 매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양호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근처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교통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 뭐 상권이 다 갖춰져 있는 곳, 사람들이 몰리는 곳, 이렇게 말만 해서는 상당히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는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인터넷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발품, 현장 조사, 그리고 현장 그 사람들, 주민들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도 해보고 현장에 있는 소장님들과도 반드시 만나서 데이터를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팁이. 그렇기 때문에 발품이 정말 중요하고 현장 조사가 정말 필수적이다. 내가 투자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계 투자를 했는데 향후 2년 뒤에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2년 뒤에 1,000만 원 오르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돌려줘야 될 돈이겠지만 그 돈을 일단은 전세 입자한테 무이자로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빌려서 쓰는, 대출을 받은 거라 생각하면 되죠. 그 돈을 받아서 또 다른데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돈인 거죠. 나의 종잣돈입니다. 그 돈을 내가 적금 같은 거, 월급 우리가 받아서 적금 한 달에 50만 원 넣으시나요? 100만 원 넣을 수 있나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벌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뭐 손품 팔아서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품은 손품대로 파시고, 발품 현장에서 조사할 거는 반드시 조사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역전세를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 경험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또 강의 같은 데 많이 가서 또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을 정말 중요한 5가지,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 마지막 팁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역전세가 난 아파트는 없는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정말 앞으로 투자하시는 물건들에 대해서 역전세가 절대 나지 않는 그런 좋은 매물들, 평생 보유할 수 있는 매물들을 반드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노하우를 내공을 쌓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